모르는 거랑 아는 거랑 차이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가셔야 상담하는데 더 유리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은 어떤 시공 방법이나 여러 가지 종류들 이런 것들을 공정별로 조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뭐 인테리어에서 아예 모르고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참고하셔서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 집 배치도랑 가지고 왔어요. 네. 이걸 토대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올 철거로 부분 철거. 일단 글씨가 네. 이거 못 알아보겠는데 이거? 부족한 거는 저기 어떻게 자막으로 좀 처리를 안 될까요? 아니 뭐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중요한 거니까. 네. 자, 올 철거는 어떤 거고 부분 철거라는 거는 또 어떤 부분이에요? 전체 다 철거하는 거를 전체 철거라고 얘기하고요. 부분 철거에 해당되는 것들은 여기서 이제 조금씩 필요에 의해서 안 하는 것들을 빼면 이제 부분 철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분 철거라는 거는 필요한 것만 철거를 한다는 네, 맞습니다. 건가요? 네, 집을 매매했는데 화장실 생각보다 타일 상태가 괜찮다. 아니면 그 매매한 집이 인테리어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부분적으로만 시공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분 철거가 들어가겠고요. 아니면 구축 같은 오래된 아파트들 사신 지 뭐 인테리어도 안 하고 오래된 집들은 대부분이 올 철거가 들어가죠. 철거 공사가 진행되면 그 다음에 이제 확장 공사가 들어가요. 확장 공사도 마찬가지로 선택기에서 하시는 것들이잖아요. 선택기에서 뭐 부분적으로 뭐 거실만 확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거실만 확장이 들어가는 걸 거고요. 안방만 확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안방만 확장을 하는 걸 거고요. 코니 같은 경우는 확장해서 여기 튼다는 건 알겠는데 네네. 안방이나 뭐 침실이나 화장실 확장 공사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있는 비내력벽이면 얼마든지 다 철거가 가능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샤시가 있어요. 확장을 하게 되면 샤시를 다 트고 발코니 쪽으로 이제 난방을 연결시키잖아요. 날개벽 같은 경우에 이제 철거를 할 수 있는 비내력벽이다 하면 여기도 날개도 다 철거를 해서 크게 확장감을 느낄 수가 있으시겠죠. 근데 건축법상 벽으로 이게 시공이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벽 같은 경우는 틀 수 있는 벽이 있고 틀지 못하는 벽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샤시 공사가 나와 있는데 샤시 공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샤시 가는지 안 가는지. 아, 그쵸. 네, 샤시를 많이 갈게 되면 이제 대표적인 업체가 있는데 K 땡땡땡. 아, 네, 뭐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되죠. 네, KCC 뭐 네, 어차피 KCC와 LX가 있는데 두 제품 중에 선택상으로 선택하셔서 시공하시면 되고, 만약에 샤시 상태가 너무 좋다. 그래서 바꾸지 않을 계획이시면 이제 그래도 간단하게 리폼 정도는 필름 공사에서 샤시 리폼 정도는 시공이 가능하겠죠. 샤시를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네, 그러면 노후가 덜 된 집들은 어쨌든 샤시를 교체하는 이유는 큰 이유가 이제 뭐 미관상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 바꿀까요, 샤시를? 샤시가 뭐 난방 효과가 네, 있어서 맞습니다. 이중창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샤시들도 있고 해서 샤시를 교체하면서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기시겠죠. 지금 정부에서 네네. 사업하는 게 있어요. 네. 제가 링크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샤시 공사에 네. 대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요거는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네. 이거 한번 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목공사가 나와 있는데요. 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뭐 디자인적인 요소가 반영되면 도어 9mm 문선, 저희 쇼츠에 보면 9mm 문선에 대한 내용이 네네. 나와 있어요. 예, 그럼 9mm 문선. 그리고 기타 공사로 만약에 에어컨을 설치하신다. 네.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천장에서 이제 깊이가 나와야 되는데 깊이가 안 나오게 되면 이제 목공사를 통해서 단내림을 시행하게 됩니다. 영상 많이 해보셨죠? 단내림. 그렇죠. 단내림은 저희가 네. 영상 많이 네. 찍었어요. 에어컨 설치하시게 되면 에어컨 단내림, 9mm 문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우물천장 조성하고 싶다. 그것도 목공사에서 반영이 됩니다. 어쨌든 나무가 들어가서 시공하는 거는 다 목공사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다 볼 수 있죠. 뭐 아트홀이나 이런 것도 다 목공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뭐 파티션이든 침대 헤드월이든 뭐 템바보드 시공이든 이런 것들 전부 다 목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라인 조명이나 마그네틱 조명 이런 조명들을 시공하게 되면 조명률을 노출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목공으로 매립식으로 이제 우물을 만들어줘야 돼요. 홈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목공사로 다 진행이 되죠. 다음은 도장공사인데요. 도장공사는 벽체나 이런 것들이 페인트로 시공되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으로 탄성 코트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발코니 탄성 코트는 확장을 안 했을 경우에 발코니 뿌리는 거고요. 탄성 코트의 뭐 기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자막으로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아니 페인트랑 뭐 시트지 작업하는 거랑 뭐 도배하는 거랑 뭐 차이들이 있어요?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벽에다 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공사는 아니고요. 전체 벽면을 페인트 조성을 하려면 일단 목공사가 추가가 됩니다. 페인트 면이 잘 나올 수 있게끔 공사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근데 페인트는 잘못 사용하면은 하자가 많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페인트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도배공사가 가장 일반적이겠죠. 도배공사가 일반적인데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 연출하고 싶으시면 도장공사로 가시는 거고, 요즘은 이제 보통 실크 도배질 많이 하세요. 옛날처럼 이제 합지 도배 안 하시고 실크 도배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제품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데 과제 선정하실 때 선택사항으로 고르실 수가 있으세요. 합지 도배는 옛날에 많이 시공했던 방법이 지금은 시공하지가 않죠. 일단 뭐 가격 차이가 좀 나서 가격 때문에, 그리고 뭐 집의 용도 간혹 가다 뭐 나는 이 집은 월세를 줄 거야 이러신 분들은 간혹 가다 합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아, 가격이 저렴하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필름 공사인데요. 필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메인으로 필름 공사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세요. 그런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뭐 거실이나 필름으로 이제 벽체를 형성해서 시공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9mm 문선, 에어컨을 다셨다. 그러면은 이제 뭐 에어컨 단내림 쪽이나, 그리고 현관문, 기본적인 것만 보통 필름들을 많이 시공하세요. 필름 공사가 뭐 공정상에 크게 뭐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시고요. 요즘 필름이 뭐 페인트 느낌도 나는 그런 필름도 있고 해서 필름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일반적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다음에 욕실 공사인데요. 올철거, 부분철거 이 부분에서 나왔는데, 만약에 올철거 같은 경우를 했다 치면 이제 철거된 상태에서 타일을 붙이는데 타일 종류가 많지 않은데 요즘도 많이 쓰시는 거예요. 600에 600 포세린 타일을 많이 쓰시고요. 600에 600이라고 하는 거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네. 60cm, 60cm 얘기하시는 거죠? 네, 금액적으로 조금 부담되신다. 그러면 이제 300에 600짜리 독일 타일을 많이 쓰세요. 요거 가격 차이는 물론 타일 자체적으로도 평균적인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고요. 포세린하고 독일 그 300에 600각 타일은 시공 방법에 포세린 시공 방법이 조금 이제 인건비가 더 들어가시기 때문에 시공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욕실 같은 경우에는 독일 선정을 뭐 어떤 회사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조성을 어떻게 하느냐, 욕조를 드릴 것인지 샤워 파티션을 구성할 것인지 구성을 하셔가지고 견적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올철거랑 부분철거 네. 욕실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덧방 시공이랑 뭐 말 그대로 덧방 시공은 기존에 있던 타일을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덧방 시공이 더 금액이 저렴한 거죠? 훨씬 저렴하죠. 네. 다음에 이제 바닥 공사인데요. 바닥 공사는 요즘 뭐 거의 강마루 많이 까시잖아요. 강마루도 이제 제품 업체에 따라서 조금 가격 차이가 있으신데 상황에 맞게끔 자재 고르셔서 시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많이 안 까시긴 하는데 이제 장판도 깔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일 저렴한 그 바닥 공사가 장판 아닌가요? 맨바닥에서 주무시는 게 제일 저렴하시죠. 바닥에서 네, 돗자리 깔고 신문지 깔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대리석 같은 거 네. 까는 집도 있잖아요. 네, 바닥을 타일로 뭐 말씀하신 대리석 깔 수도 있고 타일로도 시공이 가능하겠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설비공사인데, 설비공사는 기본적으로 주방 확장을 하신다든가 이랬을 때 뭐 설비 급수나 배수가 이동된다든가 구조 변경에 의해서 뭐 설비가 공사할 일이 좀 생기시고요. 특이한 사항 경우에는 설비 공사가 많지 않습니다. 확장이나 구조 변경 있을 때 설비 공사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축이라 그래서 굉장히 오래돼서 이제 수도 라인을 전체 다 교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이제 설비 공사가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이제 가구 공사가 남았는데, 안방에 나는 붙박이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이제 붙박이가 시공이 되실 거고요. 주방 싱크대, 현관에 이제 신발장, 방에도 이제 장이나 이런 것들을 의뢰를 하셔가지고 견적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 외에 추가적인 것들은 상담 통해서 이제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을 가는 건가요?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다 끝나면? 기본적인 초안을 잡고요. 요거를 토대로 이제 가견적서를 잡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실측을 해요. 현장에 가서 실제 사이즈를 잽니다. 실측을 해야 정확한 견적이 나오겠죠. 그걸 보고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많이들 판단하시죠. 상담하면서 좀 유의할 사항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들 요즘 인테리어에 반영되는 부분들인데 필요가 한지 안 한지 꼭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거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시공 방법이라든가 전체 철거, 부분 철거 할 수 있는 방법
뭐 리폼 같은 경우 필름으로 리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 조절도 이제 견적도 어느 정도 정해진 예산 안에서 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으시니까요. 미리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모르는 거랑 아는 거랑 차이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가셔야 상담하는데 더 유리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의사항은 댓글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 드릴게요. 댓글로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은 실장님께서 댓글 달아주실 겁니다.